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5곳, 모두 광주와 울산 등 지역에 거점을 둔 전문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의 폐업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종합건설사 35곳, 전문건설사 248곳이 폐업 신고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건설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친 건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과 원자재값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건설사 100여 곳을 상대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4%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답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답변은 17.7%에 그쳤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은 물론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응답도 대체로 비관적이었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고 하반기에 더 나빠질 거란 응답은 33.4%에 달했습니다. 자금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최대 애로사항으론 대출금리와 수수료가 꼽혔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건설기업들이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미착공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건설은 3조 원이 넘는 미착공 PF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최근 금융권과 2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는 모양새입니다. 자구 노력을 통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펀드를 조성해 장기 조달 구조로 전환하는 등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골머리를 앓은 신세계건설 역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난달 그룹과 금융사를 통해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와 달리 지원해줄 그룹사가 없고 규모도 작은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도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책임 준공 의무 이행 보증을 6조 원까지, 비주택 PF 보증도 4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LH 매입 등을 통해 연쇄 피해가 나는 상황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겪는 사업장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PF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